우리의 법률 제도 중에 공정경쟁법제라는 게 있느냐. 이 법과대학에 들어가면은 법률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법사학을 공부를 합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법의 역사는 고대 사회까지 올라가요. 고대 사회 특히 이제 알렉산더가 지중해 연안을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세계의 제국을 건설했던 제국다운 제국을 건설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죠. 로마죠. 로마는 너무나 넓은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통치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제도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법다운 법이 전 시민들한테 적용이 됐던 것은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 때에도 로마 사회의 시민 계급 이상만 그런 법률 조문에 적용을 받았지 노예 계급은 사람이 아니었죠. 고대 사회의 법다운 법은 로마법이었다. 특히 로마법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 로마법 대전을 만든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 원래 고대 로마는 476년에 고대 사회가 종언을 구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로마 제국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언제까지 갔어요? 중세시대 끝까지 갔죠? 1453년까지 갔단 말이에요. 동로마 제국은 중세까지 존속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로마는 고대 로마 AD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로마는 사라진 걸로 자꾸 아는데 안 사라졌어요. 15세기까지 로마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AD 6세기경에 540년경에 동로마를 통치했던 가장 위대한 로마 황제가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그때 이제 그 서로마 제국 시절에 가장 넓었던 영토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다 회복을 했어요. 제2의 전성기를 갖고 왔죠. 그때 이제 이 많은 제국의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법률이 필수인데 이 법률을 제대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법전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로마법 대전을. 로마법 대전을 다른 말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해요. 그게 로마법 대전이에요. 중세시대로 넘어가면서 이미 중세시대예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이미 중세시대로 넘어왔어요. 그럼 중세 천년은 뭘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지배했던 거죠. 그래서 법의 역사는 로마법. 중세하면 두 사람밖에 없죠. 우리가 아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그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 두 사람의 신학 서적.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서적은 뭐예요? 신의 도시, The City of God이라고 영어로 번역되는 거. 도성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기로는 신국론이라고 배웠죠. 신국론.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13세기에 신학을 또 정칙대성 해가지고 만든 책이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 중세 천년은 법전이 없었어요. 신학서적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했었기 때문에. 근대에 와서 이 나폴레옹이 중세에는 본받을 게 없으니까 고대 로마법을 가져다가 발전시켜라. 그 기초는 나폴레옹 법전에서 출발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 역사적 연역은 로마법에서 온 거고. 그럼 법의 내용을 가지고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일방적으로 시켜서 듣는 법이 있어요. 그것을 공법이라고 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두 당사자가 알아서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의 내용을 이행하고, 국가는 두 당사자 사이에 그 둘이서 정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만 그때만 간섭하는 그런 법률 제도, 그런 법률을 가리켜서 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한테 적용되는 법은 공법과 사법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한 1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150년 전쯤? 한 200년 전쯤으로 가자고요. 1700년대, 1800년대. 이때 1700년대 후반부터 영국에서 소위 그 자동화 시스템이 개발이 됐어요. 이제 옷을 만들거나 뭐 섬유를 만들어낼 때 개인이 일일이 다 손으로 막 짜서 만들던 거를 그 방적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동으로 막 돌아가게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이 그렇게 넓어진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공급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돈도 이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때부터 자본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자, 자본이라는 거, 고대 사회의 자본, 중세 사회의 자본,
근대사회의 자본, 현대사회의 자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자본이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바로 18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자본을 가지고 더 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더 큰 돈을 벌고 싶어. 기업에서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해가지고 왕처럼 막 행세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됐고 그런 걸 국가가 방조하면서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폐해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빈익빈부익부라는 거죠. 있는 놈은 계속 돈이 더 벌리고 없는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200년 전 최근에 150년 전에 그런 게 우리 지구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현상이. 그래서 국가가 이제 나서야 되겠다. 국가가 이 법률 제도도 만들고 하면서 그런 짓을 못하게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종래의 공법과 사법의 개념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원래 너 내가 월급 100만 원씩 줄게 와서 일할래? 그러면 그러죠 뭐 해가지고 이거 사법이죠 사법. 100만 원이 작으면 그럼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안 오면. 근데 일단 채용을 했으면 함부로 인사 안 한다고 자르지 말고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공법도 아닌 것이 사법도 아닌 것이 원래 출발은 사법적 성격을 가진 부분인데 국가가 손을 대면서 공법적인 성격이 가미가 됐어요. 그래서 사법도 아니고 공법도 아니고 희한하다. 왜 이런 걸 국가가 관여를 하느냐?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사회, 우리 공동사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존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법률 조치가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사회에 필요한 법이다. 그래서 그 법을 사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공법과 사법은 2000년 됐어요, 역사가. 사회법의 역사는 길게 봐야 200년, 짧게 보면 이제 100년, 15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사회법의 2대 법률이 바로 노동법과 경제법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법률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런 그 노동 관계와 경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법률 문제였지만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특별히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할 때 불편한 점도 많고 돈이 곱절로 들어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는 주차장을 그냥 공짜로 이용하게 해라 라든지 교통수단 이용할 때 공짜로 하라. 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짜로 이용하게 해라. 이런 거는 대가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선 거죠. 종래 공법 사법의 이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 사람들을 보장하는 법률. 그래서 보장법이라고 하죠. 사회보장법.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들어왔어요. 자, 사회법에는 최초의 노동법, 경제법이 있었는데 사회보장법이 들어왔어요. 요즘에는 환경법도 여기다 집어넣어요. 환경법. 공정경쟁법제도라는 것은 바로 경제법의 태동의 그 면역과 범주가 똑같아요. 자, 다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로 넘어갑니다. 자,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다못해 독점 자본주의화된 시기예요. 1880년대, 1890년대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는 우리가 듣고 좋아하던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강철왕, 또 뭐 철도왕, 석유왕, 무슨 왕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왕이라는 소리죠? 좋게 얘기하면 왕이 그 뭐라는 소리예요? 이게? 독점 자본가들이라는 소리야. 독점 자본가. 지네밖에 없으니까 지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고 막 국민들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런 게 횡행했어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기업가들을 악덕 기업가들을 좀 손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독과점 형태의 어떤 모습이 트러스트라는 거죠. 트러스트. 우리가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를 트러스트, 펀젤은 또 카르텔 이렇게 세 가지 공부했죠. 그 중에서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라면 회사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라면 회사 2등 시장 점유율 2등의 회사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500원씩 올립시다. 그럴까요? 그래서 올리면 그 상품에 대해서만 협조하는 거죠. 그거를
카르텔이라고 한다. 두 회사의 존립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콘체른이라는 건 뭐예요? 콘체른이라는 것은 그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업체를 회사를 한 10개쯤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우수한 경영 실적 우수한 회사를 또 발견했어. 가가지고 내가 잘 쳐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그 회사까지 사들일 수가 있는 거죠. 아예 그 기업 집단의 총수의 손아귀로 완전히 편입이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자기 독립된 회사로서의 그 실체는 갖고 있지만 그 운영과 관련해서 그 지배층에 편입되는 그런 강력한 예속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기업 결합 형태를 콘체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재벌 이렇게 불렀던 거죠. 재벌을 요즘 말로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기업 집단이라는 말 계속 나오고 있죠. 강의할 때도 계속 들었죠. 기업 집단. 재벌이라는 말을 기업 집단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어요. 규모가 작은 기업 집단이 있고 규모가 큰 기업 집단이 있는데 규모가 큰 기업 집단을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닌 그 중간적 성격을 가진 게 트러스트라는 게 있어요. 트러스트. 기업 연합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되는데 카르텔보다는 좀 강하고 그렇다고 어느 그 기업 총수에게 예속되는 건 아닌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 독과점 형태가 있는데 그것을 트러스트라고 해요. 미국에서 유행했던 19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그 기업 결합의 형태가 바로 트러스트였다. 그 트러스트를 못하게 막으면 되겠죠? 엔티 트러스트 로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세계 최초의 경제법, 세계 최초의 경제법이 1890년에 제정된 미국에서 제정된 셔먼 액트. 세계 최초의 경제법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세계 최초의 공정경쟁법제, 세계 최초의 공정경쟁법, 세계 최초의 경쟁법, 세계 최초의 경제법 이렇게도 얘기가 되고. 다만 그 법률 영역을 가리키는 것의 최초, 세계 최초의 경제법은 셔먼 액트다. 셔먼 액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공정경쟁. 자, 트러스트를 왜 못하게 해요? 어떠한 이념을 해치게 되는 겁니까?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이념을 해치게 되는 현상을 갖고 온다는 거죠. 바로 이 공정경쟁 법제가 등장한 것이 바로 1880년대, 90년대, 즉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공정경쟁 법제가 왜 등장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